뉴스, 경제 뉴스의 세계로 또 안전하게 저희를 모셔다 주시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요새 뭐 오전 오후 엄청 군기자 보러 다니신다고. 아유, 군기라는 게 그 적절한 표현이겠습니까? 어쨌든 시청자분들이 하나라도 더 재미있게 또 하나라도 더 얻어가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될 소중한 시간이니까. 김부로님도 정 대표 라인으로 합류하시기로 했다면서요? 뭐 일단 새해는 뭐 그렇게 가시는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내가 공시했잖아요. 네. 정프한테 붙어야 돼. 네, 대동단결.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라인이 그게 아니라 보니까 주가를 딱 보니까 네. 야 이거 보려고 이게 다 기운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프로 BP 넘었습니다. 이야 이런 상황. 네. 올해 전 상반기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네. 지금 뉴욕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은 시뻘겁니다. 빨개요. 뉴욕 시뻘거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뉴욕은 10%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제 컬러 변환하셨다는 거죠. 다음 네이버구나 네이버. 다음 거 차트인데, 그러니까 숫자도 그냥 오른 거가 좋고 그 다우존스도 0.8%, 나스닥 1.7%, S&P 500 1.28%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좀 밑에서부터 올라와 주는 힘, 마감 때 올리면서 끝나는 거를 우리는 항상 코스피가 연결하기를 기대를. 그림 참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뉴스3으로 준비한 얘기는 아닌데요. 그 지금 미국에서 비행기가 안 뜬대요. 왜? 지금 저도 이게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오작동이 좀 있었다고 하죠. 연방항공청에서 오전에 전산 정보책에 노탐이라는 게 있대요. 네. 근데 그게 오작동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운항이 지연이 되고 연착 결항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몇만 건이 지금 뭐 그렇게 지연 내지 뭐 결항 이런 소식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 미국 전역으로 이런 일이 생긴 거는 9.11 사태 이후에 최초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관련 소식 잠깐 전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뉴스는 저겁니다. 그 최근에 미국보다 유럽 증시가 2배는 더 올랐다. 유럽 증시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르는 거냐? 최악이라고 그러면 항상 주가는 먼저 달려. 예, 그러면서 그 왜 올랐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얘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그 차트 잠깐 보시면은 닥스는 이게 독일 지수죠. 독일 3개월 차트인데 어유 잘 가요. 저거 거의 사상 최고가 부분 아니에요? 거의 조금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 유로스탁스 이거는 좀 모아놓은 지표잖아요. 이거는 뭐 ELS 같은 거 할 때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하시는 지표인데, 항생, 유로스탁스, 나스닥 이렇게 세 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보도했던 얘기입니다. 그 3개월간 유럽 주요국의 증시 수익률이 미국 증시보다 훨씬 낮다는 건데요. 그 독일의 닥스 지수하고 뭐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3개월간 약 20% 가량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기간에 S&P 500은 한 8.5% 정도? 그러니까 2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증시에 뭐 주식형 펀드 같은 기관 투자 자금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유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럽 증시의 주요 종목들이 기술주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럽 주요 종목들이요? 빅테크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빅테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주인데 뭐 기계, 장비, 그런 소재, 거 말고 부품 이런 기술주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 관련한 회사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증시는 사실 요새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빵을 비롯해서 많이 빠졌는데 유럽 증시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별로 없고 전통적인 그 기업들, 은행이나 유통, 에너지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그 우리가 요새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미국 안에서도 그 나스닥보다는 뭐 S&P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살아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반대죠 이번에. 그러니까 거기는 유럽 증시는 그런 포트폴리오로 좀 구성이 좀 돼 있는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가 좀 약해졌죠. 그래서 유럽 쪽에 강세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유럽 증시의 호조세로 원인 중에 그 유로 파운드와 뭐 이런 가치가 좀 강해지고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 여기에 더해서 날씨가 춥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제갈이잖아. 하늘이 부티를 버리고 유럽을 그 얘기는 좀 많이들 들으셨을 건데, 그러니까 뭐 날씨 따뜻한 게 왜 그렇게 좋으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유럽의 강자 부담스러웠던 게 에너지 가격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 영국이 막 두 자릿수 이상으로 막 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된 측면이 좀 영향을 줬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유럽이 그 중국 리오프닝 주식들이 좀 있습니다. LVMH 같은 거, 네. 명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 리오프닝 얘기할 때 요즘에 만난 애널리스트라고 얘기했던 거는 근데 과연 우리나라 화장품이 뭐 중국의 리오프닝 한들 팔릴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오프닝 주식 뭐 우리나라 면세점이 중국이 좀 리오프닝이 되면 좀 좋을까? 진짜 좋은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데 LVMH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확하게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오프닝 관련한 주식들도 좀 관심을 좀 받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 증시가 많이 올랐다라는 네. 거고 그러니까 뭐 유럽 증시를 더 사자 말자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네. 유럽 증시가 올랐던 포인트들이 지금 시장에서 선호되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럽 주식에 직접 투자하실 수 있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아마 각 개별 종목별로 아마 투자할 수 있는 증권사는 거의 없죠 아마. 유럽 일부 쪽은. 대형사들 위주로 네. 그런 중개 기능을 하는 데들이 있을 그렇습니까?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조금 더 뭔가 환전이라든지 그죠? 또 그게 좀 뭐 복잡할 수 수수료라는 게 있겠습니다.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거의 조금만 신경 쓰면은 길은 다 열려 있다. 다 열려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제 저 홍콩 뭐 이런 데다가 아예 계좌를 또 트고 이렇게 거래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어느 정도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는 이렇게 예. 유럽 증시가 아주 미국에 비해서 많이 지금 달리고 있다는 소식 하나 전해주셨고요. 두 번째 네. 뉴스는요. 두 번째 뉴스는 이 단어 되게 기술적인 단어라 별로 이렇게 좀 아시는 분들만 아실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거의 뭐 1년 넘게 기다렸던 뉴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 또 나왔어요? 또 아닙니다. 이번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연기 소식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정말 진짜 실물 나왔어요? 실물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생겼어요? 잘 나왔어요? 이게 실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혹시 네. 뭐 저쪽 제작진에서 좀 띄워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텔 코리아가 어제 그 정경련회관에서 미디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보도 그냥 나온 거 아니고 뭐 사파이어 래피즈 뭐 출시 예정 뭐 이런 보도 아니고 네. 그냥 미디어 설명을 했습니다. 정식 명칭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4세대 모델. 우리가 얘기하는 사파이어 래피즈. 네. 이게 현존하는 CPU 중에 가장 많은 12개 가속기 좀 달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중에 그 3세대 모델 이전 모델보다 와트당 성능이 평균 한 2.9배가 높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먼저 드리냐면은 뭐 여기에 우리가 반도체 성능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네. 근데 와트당 성능이 좋다라는 거는 성능 대비 전력 효율이 좋다는 거고 우리가 사파이어 래피즈를 기대하는 이유는 이게 서버용 CPU거든요. 서버는 우리가 네, 알고 네. 있는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리고 전기를 24시간 틀어놓기 때문에 전기를 엄청 먹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요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 효율이 높다라는 거는 당장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딱 돈을 집어넣으면 전기 요금만으로도 세이브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진짜 이 사파이어 래피즈를 기대했던 이유 DDR5 그렇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DDR5를 이미 만들어 놨는데 이게 서버에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CPU가 없어서. 근데 이번에 사파이어 래피즈는 DDR5로 이거네요. 네. 저거를 우리가 지금 1년 반 동안 기다린 거예요? 1년 반이 뭐예요? 1년 반 좀 넘을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말하는 1년 반이라는 게 이번엔 진짜냐고 한 게 한 1년만 됐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DDR5가 지금 보면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스케일러블. 이게 서버에 관련된 얘기고 네. DDR5도 DDR4에 비해서 모델 속도가 2배 빠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 진짜 2배 빠른 거는 뭐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전력 효율이 좋아요.
한 10% 정도만 전기요금을 절감해줘도 이게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인텔의 서버용 CPU를 기대했던 이유는 서버용 CPU 시장의 한 80-90%를 인텔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안 내놓으니까 굳이 데이터 센터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고 투자를 안 하니까 우리의 DDR5도 안 팔리고 있고 서버용에서 안 팔리니까 반도체 가격은 떨어지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적자 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나와 주니까 좀 기대가 굉장히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식은 아닌데 거의 비슷한 얘기이면서 어제 잠깐 전해드리다 말았던 소식이 또 있어요. 호재성 정보. 뭐죠? 하나솔루션이 미국에 3조 2천억 투자해서 태양광 공장 짓는다. 이것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다. 뭐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공시 나왔어요? 아, 예.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미디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가 미국에 공장 짓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포인트는 그 인곳, 웨이퍼, 셀, 모듈을 한 곳에서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스톱이네. 원스톱인데 이제 폴리실리콘 정도가 빠져 있는 건데. 그거 어차피 분말이니까 갖고 오는 거.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공장은 따로 인수한 데가 있어요. REC 실리콘이라고 그 미국에 이제 따로 인수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원스톱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IRA 관련한 것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이게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예.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통상 규제를 되게 세게 가고 있는 품목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하나솔루션이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이거를 한 군데서 만들고 폴리실리콘도 거기서 만드는 일괄 공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지금 통상 환경에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제 인곳 뭐 이런 이쪽 공장을 예전에 한번 다녀봤거든요. 투자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노동 집약적이질 않아요. 예, 자동화돼 있어요. 자동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유리한 측면이에요. 만약에 저기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저게 또 하여튼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 공정 자체가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동 집약적이지 아니라는 측면에서 좀 부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다 지을 때 걱정이 이제 인건비 관련한 그럼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적고 이게 사이즈로 보면은 2019년 기준으로 달튼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이 현재 1.7기가거든요. 근데 올해 말까지 5.1기가 1.7에서 5.1로 그럼 이게 몇 배입니까? 거의 3배. 네, 3배 정도 사이즈업을 한다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미국 시장에 이걸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업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도 태양광 모듈 시장 1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양광 시장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네. 전 세계 태양광 업체는 그냥 다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너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경쟁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의 과거를 살펴보면 유럽의 1위였던 큐셀을 인수해서 남아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그걸 버티고 있는 거의 유일한 업체라고 보면 돼요. 그 중국의 공세를 IRA를 했군요. 네, 그거를 버티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갑자기 미국에서 중국을 이렇게 막아주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아까 사파이어 래피즈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래 기다렸던 뉴스고 네. 네.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미국 공장 얘기도 우리가 꽤 오래 기다렸던 얘기거든요. 그 뉴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테슬라도 최근에 공장 증설한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관심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꽤 올해 기업들이 뭐 좀 하는 분위기예요. 뭐 좀 하는 분위기예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 상황이랑 좀 연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다운 사이클에서는 뭘 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치가 아니라 추세가 어떤가를 봤을 때 추세적으로 내려올 때는 야 지금 투자하는 게 맞을까? 뭐 그렇겠죠. 아니면- 소극적이 되겠지. 네, 좀 더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새니까. 근데 내려왔다라는 거 정도만 인식이 되면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뭘 좀 해볼까? 라는 측면에서 개별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저희가 뉴스삼 전해드릴 때 되게 매크로한 뉴스들을 주로 전해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요새 보는데 이렇게 이런 뉴스는 개별 기업 이슈긴 하지만
좀 되게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뉴스들이 꽤 나와요. 그런 분위기들이 좀 감지가 된다 이거죠. 예. 뭔가 기업들이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예.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매크로보다 미시 산업 뉴스를 더 좋아해서 네. 좀 이런 뉴스는 좀 묶어서라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규제 풀리자 매수 끔틀 강남석 호가 오른다. 이게 부동산 얘기. 에? 벌써? 그러니까 조금 벌써 방향 전환은 아니겠죠, 설마? 네, 벌써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이 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재건축, 세금, 대출, 분양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직 통계로 잡힌 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들 이럴 때 보통 기자들이 개별 부동산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뭐 잠실 이런데 급매물 찾는 그러니까 문의가 늘었다. 이게 가격을 올린 것 측면이 아니라 매수자들도 그동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사이클이었을 때는 매수 문의도 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겠죠. 근데 좀 이게 어느 정도 좀 내려와 있는 것 같고 규제 완화가 돼서 어느 정도 거래가 되는 것 같으니까 좀 문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개업소들 얘기는 물론 여기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 차는 많이 벌어졌대요. 네네네. 근데 문의들이 좀 많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포에서도 대기 수요가 꽤 있다. 그러니까 한 16억 원 정도 되던 우리가 국평 85제곱미터 아파트가 16억 정도 선인데 네. 가격이 거의 뭐 11억까지 내려온 경우도 생기고 그러면 여기서 더 가나? 라는 것 때문에 매수 문의가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규제 완화를 확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좀 거래를 해야 되겠네라는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늘어나고 있으면서도 전문가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매수세가 늘어날 문제인가? 라는 게 하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뉴스는 뭐냐면 요새 청약하는 아파트들의 참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경쟁률이 0.05대 1. 그냥 사는 게 더 쌀걸요? 그쵸. 청약하는 급매 거. 사는 게 급급매 사는 게 더 쌀걸. 청약가보다. 응. 아, 줍줍이 아니고 예. 지금은 그럼 청약을 누가 해야겠어요? 그리고 평촌 센텀퍼스트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좀 회자되고 있는 청약물이었는데 네. 이게 1, 2순위 접수 결과 0.3대 1. 그러니까 집이 100채인데 30채밖에 청약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1150가구 일반 물량이었는데 오 1150가구나 일반 분양을 냈어요. 근데 350명 신청. 저거 거의 미계약이지 뭐. 그럼 저런 상황이면 청약 넣었던 사람들도 다시 빼는 경우들이 많죠. 많지. 네. 그러니까 물론 청약의 불이익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안 할 수가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올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동안의 대기 수요들을 움직이는 경향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청약에서 지금 이렇게 참패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가격이 중요해진 시장이 됐어요. 가격이 적정하게 형성이 되면 거래는 돼요. 그게 예전에 채권 시장에서도 묻지마로 막 튀어 올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매수 심리가 없는 상황. 근데 지금은 규제 완화를 되면서 매수 심리 그러니까 매수 거래에 대한 관심들은 좀 보이고 있는 정도로 네.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가격을 괜히 그러면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청약 가격 높게 나오면은 바로 흥행 참패. 이런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네.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대구 아파트 사시려고 했던 분들은 지금 약간 좀 불안감. 대구는 워낙에 분양이 많았어요. 공급이 많아가지고 예. 작년 총가 제가 그 대구에 무슨 갈 일이 있어 택시를 탔는데 네. 택시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대구요. 큰일 났습니다. 너무 많이 지었어요. 작년 초부터 이미 이미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네. 그러면 이제 대구 시내 저 수성이들 이렇게 가는데 뭐 건설 중인 아파트 꽤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 네, 그래서 공급이 많았어요 대구가. 자, 대구 저 부동산 상황까지 전해드렸고요.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